안녕하신지요? 제 이전 동영상에서 쭉 말해오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것은 페이스북에서도 얘기된 것인데요. 마오쩌둥이 중공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지원을 한 것은 록펠러 일가였다는 점. 그래서 결국 중공이 형성될 때는 소위 월가에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시아 대륙을 공산화시킨 배후는 바로 인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모태똥을 키워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디지털 레닌주의라는 것이에요. 슬라브에가 그것을 새 공산주의로 명명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쓰여지는 것이 5G하고 AI하고 전자화폐가 지금 결합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화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일어난 것인데요. 현재 친중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한반도 총선, 한국 총선을 지휘했던 사람도 왕훈잉이었었고, 이것은 양정철과 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왕훈잉의 성향이라는 것이 반드시 중국을 끼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이나 패싱은 있을 수가 없다. 꼭 중국을 껴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중국 지도층으로 하여금 중국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남북이 다이렉트로 해결하는 것도 못하게 할 뿐더러 북한과 가령 트럼프 간의 어떤 탑다운 방식도 불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왕훈잉이라는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이죠. 물론 미국 쪽에서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많은 편이고, 특히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워낙 제국주의 시절 일본 극우와 연관돼 있고 그리고 세계화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 왕훈잉의 스탠스를 찬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세계은행의 뇌물 고발자 캐런 휴즈에 따르면 미국 사람의 세금이 약 40%가 영국은행가로 가고 60%가 예수회로 간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돈이 예수회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회에 들어있는 한국 정부의 수장, 문재인 정부는 과연 그 많은 펀드, 비리라든지 각종 비리를 통해서 그 많은 돈을 로마로 보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한국민이 낸 그 세금을 한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현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죠. 이 현 정부가 지나치게 친중화되고 친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하지도 않고 한국민이 낸 세금을 한국민을 위해서 쓰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제가 이 허경영 씨의 단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이분이 중국 분열론도 주장을 하고 그리고 항상 한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령 빈곤층에 대한 해결법 이런 것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해결법을 자꾸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친중적이고 친세계화적인 그런 세력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상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없앤다. 그랬지만 중국은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원자력 발전량이 많고 신규로 13곳을 건설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런 걸 알면서도 한국에 있는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에요. 이게 앞뒤가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문제를 남북이 다이렉트로 해결하는데 걸림돌은 바로 서북청년단 같이 북한에서 내려온 친일파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친일파는 자본력을 가진 세력이죠. 그 책임자였던 사람이 김무성의 장인이었다고 부르죠. 그래서 한국에서 보수라고 불리우는, 우파라고 불리우는 친일파, 이런 서북청년단의 아류, 종교계의 수장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참 보수세가 아니에요. 한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종하는 바는 상당히 이념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비스만 라인이면 무조건 우파다, 친미적이다, 그래서 좋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세계화이기 때문에 그 개신교 세력 안에도 세계화 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한국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데 이 세계화 세력 중에 중심 인물이 부시예요. 그래서 부시가 노무현 재단과 절친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을 통해서 한미 FTA를 시작했고, FTA라는 것은 뭘 오픈한다는 것이잖아요. 경제 행위에 있어서 한국을 완전히 오픈해버렸기 때문에 한국민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고 그냥 그 압력에 의해서 그냥 오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세계화를 시켰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수장이 부시예요. 그런데 이 부시라는 가문이 그 독일계 가문인 나치와 연관돼 있다고 합니다. 조지 부시의 패밀리는 나치였다. 이런 말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들의 진짜 이름은 이게 독일식으로 읽으면 파스처프라고 그렇게 읽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와서 딥스테이트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딥스테이트라는 것은 CIA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 부시가 CIA를 만들든가 수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CIA 수장이 아버지 부시였습니다. 그래서 CIA가 나치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 아버지 부시는 중국에 가서 1년 정도 이상 살고 그랬죠. 근데 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부시 가문은 부시 자체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나치랑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치즘과 커뮤니즘과 그 다음에 예수회 이것이 다 연결된 어마무시한 힘이 되는 거죠. 그런 사이에 누가 있냐? 사실은 히틀러의 딸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메르켈 현재의 독일 수상 이 에바 브라운하고 히틀러 사이에서 난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장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히틀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남미로 건너가서 숨어서 살고 이랬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메르켈이 갑자기 부상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는 히틀러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노무현이 세계화를 위해서 한국을 FTA로 오픈하고 그럴 때 바로 그 직전에
IMF로 한번 때리잖아요. 한국의 경제를.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GMO를 수입하기 시작해서 바로 90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막 증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각종 암의 증가율, 치매 증가율, 선천 기형아 증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그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국민을 위해서 세계화가 하나도 좋을 게 못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남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중국이 방해를 놓고 일본 국부는 물론 그거를 방해를 놓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관계를 볼 때 이런 상황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한국의 소위 기존의 우파들이 좀 똑똑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서북청년당 수준으로 꽉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한국의 정치를 좌우하는 것은 그 원불교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삼성 세력이 들어가 있고 홍석현이 들어가 있고 김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누가 들어가 있냐면 최문순도 원불교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김무성과 최문순은 세계화 세력의 앞잡이로서 뭘 하냐면 2015년 12월 달에 속초에서 동해에 이르는 지역을 자유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중도 문제에도 큰 무리를 일으킨 것이 최문순이지만 동해 쪽을 자유항으로 만들자. 이런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그 동해까지 지금 가도록 그래서 태평양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이나타운을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최문순이. 이런 것은 사실은 한국민한테는 좋을 일이 없죠. 왜냐하면 중국 지역을 터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화 세력이 지금 주도를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홍석현, 김무성, 최문순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현 문재인 정부도 이런 것을 주도를 하고 있죠. 같이.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남북 문제를 남북이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중국이 꼭 껴서 이 세계화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참 보수세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좌쪽에서 진보 쪽에서 왔든 기존에 우파 쪽에서 왔든 상관이 없어요. 가운데층을 이루어서 진짜 한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한국민의 그 땅, 미래를 위하고 이런 세력이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명명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중도 우파가 됐든 중도 좌파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참 보수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요.